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제가 이름 붙이기를 뭐 CBMC 초대석 뭐 이랬는데 우리 회장님들 먼저 하고 153, 412 방배 성수 지회 함께 서로 교제도 하고 또 서로 기도 제목도 공유하고 서로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서로 신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양경삼 회장님 화면 잘 나오시네요. 네, 사모님도 잘 안녕하세요. 나오시는데. 네, 자, 오늘 출연하신 양경삼 회장님, 우리 153지 회장님과 네, 회장님이 네, 항상 굉장히 신앙적으로 사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데 네. 네, 하나님 나오셨습니다. 김하나님. 네. 예, 우리 사모님 성함 절대 잊어버릴 수 없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거 시작하면서부터 사모님들 좀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 시작을 하면서 오늘 어떤 특별한 순서를 진행할까. 근데 우리 양경삼 회장님 여러분들 기타 치시고 찬양 인도하시는 거 아시죠? 오늘 부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으로 이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프로 시작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보람이 돼요. 아, 네, 찬양으로 그래. 시작하는 게. 네, 아, 다행이네요. 네. 자,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박수 치고 계시죠? 네. 무려 5분의 시청자께서. 지금 이 바쁜 시간에 또 다 함께 하셔서 저희가 정말 축복하면서 시간 시작하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이 함께 사랑을 노래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표소관 대표님. 그리고 여러분들 채팅을 남기실 때 채팅해 보시면 모든 토론자에게 이렇게 하면 이 진행자만 볼 수 있거든요. 모든 참석자에게 그 채팅을 남기실 때 그 카테고리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구나. 이거 아니고 채팅. 채팅할 때 모든 토론자 및 참석자 이 카테고리를 골라서 채팅을 해주시면 다른 참석자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용어가 그 토론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미나 기능으로 앞에 패널로 나오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토론자까지만 하면 다른 분들은 저는 볼 수 있는데 저는 볼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이 못 보셔서 좀 안타깝죠. 그래서 모든 참석자에게도 여러분이 함께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 나중에 유튜브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응답 못 해드려도 댓글 막 이렇게 남겨주세요. 유튜브 보시면서도.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좀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 이야기나 뭐 일하는 얘기, 이거 안 할 수는 없고, 먼저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분들 살아가는 얘기도 듣고, 부부싸움 하는 얘기, 뭐 이런 거.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그 회사 내용을 찾다 보니까, 그 회사 홈페이지에, 작년이 60주년, 올해, 예, 2020년이 저희 그 60주년. 작년이네요, 벌써. 네. 2020년이 벌써 1년이 60주년이었어요. 그때 또 회사 내용을 담아서 소개한 그 홍보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한 12분 정도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짧게 편집을 할까 그러다가, 이게 사업 내용이 다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이게 프로페셔널하게 탁탁 나와야 되는데 진행이 좀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가업을 잇는 기업. 이 한 회사가 수십 년간 대를 이어서 경영을 한다면 송범 씨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 그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일본 부러운 거 없는데 그거 하나 부럽습니다. 이렇게 대를 잇는 기업이 많다고 하잖아요. 음식점도 그렇고. 그리고 독일이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가 이렇게 대를 잇기 때문에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왜 저런 게 별로 없을까 좀 아쉬웠는데 혹시 지금 소개해 주실 기업이 그런 기업입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손자까지 3대째 가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다녀와 봤거든요. 직접 갔어요? 네, 바로 밸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1960년대에 시작한 이 기업이 올해로, 놀라지 마세요, 60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놀라진 않았어요. 60년에 시작했으면 60년 된 거죠 뭐. 근데 60년 동안 밸브만 만든 겁니까? 뭐 견눈질 같은 거 안 하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밸브라는 산업은 물론 우리 생활 곳곳에 안 쓰이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를 이어서 밸브 하나만 60년 동안 만들었다. 왠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 우리가 집중해주고 관심 가져줘야 되겠다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선아 씨가 또 직접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이 기업을 다녀왔는데요. 대한민국 밸브 산업의 역사를 써오는 기업.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현대 문명의 핵심 요소이자 인류의 생존 조건인 에너지 차원. 하지만 산업사회를 지나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에너지 절감은 모든 현대인이 실천해야 할 덕목이 되고 있는데, 화력, 수력, 원자력, 그리고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까지 여러 에너지를 골고루 배분하여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인 밸브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기계나 설비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이다. 이러한 밸브를 60여 년간 만들어온 대한민국 대표 밸브 기업이 있어 비즈코리아가 만나보았다. (1960년) 서울 청계천에서 시작한 기업은 지난 60년간 밸브 제조에 외길을 걸어왔다.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제대로 된 기술조차 없이 시작한 밸브 사업. 반세기 넘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부침 가운데서도 최고의 자리를 지킨 비결은 무엇일까? 네, 아버님 사업을 이어서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시작이 참 궁금합니다. 이 밸브를 저 6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참 우여곡절도 많았죠. 그래가지고 이걸 제품을 개발하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냥 꾸준히 그냥 한 곳 한 물물만 팠다는 거, 다른데 보지 않고. 그래서 여기 정말 저희 부친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있는데 이 옆에 땅도 많았어요. 그거 다 팔아가지고 여기 다 집어였어요. 여기. 그래가지고도 근데 무슨 돈도 못 벌고 밸브 개발하는 데만 10년을 기울여서 와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밸브는 유체의 유량이나 압력을 차단, 제어하는 장치로 수도꼭지에서부터 대형 플랜트에 이르기까지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한데,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그리고 다시 그 아들에게로 세대를 거쳐 가업을 이어가는 기업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토대이자 밸브 산업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저는 15도 나가서 아버님 밑에서 일해서 우리 형제들 다 학교 가고 대학 가고 다 해도 난 장사를 했어요. 가서 아버지 밑에서. 그래서 그걸 내가 생생하게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역사를 정말 그 하나하나 그 발전하는 단계를 참 그 산업, 우리나라 산업 발전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같이 발전해서 왔습니다. 물건 좋게 만들지 않으면 팔지 않는다는 그 아버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내 품질 위주로 발브에 우리가 세계에 이 유명한 발브 회사들, 큰 회사, 영국의 큰 회사,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들 그런 데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OEM으로 발브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60년을 한결같이 달려온 기업은 몇 해 전 리더십의 세대 교체가 있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환경과 에너지 절감에 더욱 초점을 맞춘 제품으로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네, 저희가 회사를 쭉 둘러봤는데 밸브 사업 외에 또 어떤 사업에 주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처음 입사하는 분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우리 보통 거주 환경에서 없으면 안 될 필수 조건들이 무엇인 것 같으냐, 특히 기계적인 요소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다, 혹은 뭐 다 기타 다른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난방과 이 물 공급이 우리 거주 환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제품들이 다 그 수돗물을 제어하고 또 난방을 제어하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제품에 포커스를 한다기보다 이 제품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좀 확장적으로 봤을 때 난방을 비롯한 에너지 공급과 활용과 그 관리에 대한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한 수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 대기업이 아닌 이상 뭐 수자원을 생산해낼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그것을 또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연구 몰두하고 있고요. 정말 이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로서의 그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밸브를 제조하는 회사를 넘어 에너지 제어기기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들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네, 가마 밸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 수돗물이죠. 수돗물이 요새는 아파트 고층 건물에서는 지하 저수조를 통해 가지고 각각 세대로 유입이 되는데요. 그 저층부에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그 높은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진동 또는 소음이 자연적으로 유발되게 됩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마 밸브라는 장치가 시공이 되어야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세대 내에 들어오는 불균형인 압력과 소음을 잡아주고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양을 정확하게 유지시켜주는 밸브입니다. 미국 위생협회에서 인증을 해주는 NSF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물의 인증이라는 내용인데요. 국내 유일하게 NSF 인증을 취득을 했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중심의 거주 문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세대별 급수, 급탕에 있어 안정적으로 일정한 유량을 제어하는 기술은 에너지 절감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기업이 생산하는 밸브는 높은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재 미주 및 유럽 선진국에 수출되고 있다. 스마트 밸브인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저희가 뭐 25평형 아파트다 그러면은 5리터의 물을 1분간 보내주면서 난방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가 난방, 그다음에 냉방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부하 요소에 맞춰가지고 변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유량 궤도치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일괄적으로 잡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내용인데요. 소비자인 입장에서도 이러한 정확한 밸런스가 됐을 때만이 정확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른 에너지 제어 기술의 발전으로 주거용 건물의 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고성능 밸브로 세대 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 분대기는 기업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이다. 기존의
온수 분배기가 유량을 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순히 배관을 분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방별로 필요한 온수의 유량을 정확히 분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세대 난방을 거실에서 전체 온도를 제어하기 때문에 어떤 방은 덥고 또 어떤 방은 추운 현상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한 제품이 저희 샘시스템 분배기입니다. 각 방별로 정확한 유량을 분배할 수가 있고 또 각 방별로 필요한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신제품 기술, 또 신제품 인증, 또 조달청으로부터 우수 제품 지정을 받는 등 제품의 기술력과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량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또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 비용의 약 한 40%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내 마련되어 있는 기술 전시관. 그런데 이곳에는 에어컨이 없다는데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 이 공간의 비밀은 무엇일까? 물로써 이 표면들을 차갑게 냉각시켜서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들이 그 냉각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든 복사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에어컨 시스템보다 뭐 평균 한 30%에서 50%까지도 에너지 절감을 한번 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위생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위생 개념이 굉장히 많이 철저해지셨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그 카페에서 에어컨 때문에 공기순환을 많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더라도 이렇게 교차 감염이 우려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복사 냉방 시스템을 사용을 하시면은 공기의 유동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각자 가진 그런 어떤 바이러스나 그런 병균들을 전염시키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이 있고요. 지난 60년 밸브 종합 메이커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돋보이는 기업은 건설, 제조 분야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 제품까지 다양한 밸브 시스템을 개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초저온 밸브부터 안시 450파운드까지 다양한 컨트롤 밸브를 국내외 발전, 담수화, 석유화학, 제철 플랜트 등 산업 현장에 전반적으로 컨트롤 밸브를 제조 및 납품, 판매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업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는 기념관. 제품을 잘 만들면 굳이 영업을 하지 않아도 팔린다는 선대 회장의 뜻을 이어 품질 경영, 인재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제일 처음 들어오는 문구가 돌에 하나 새겨져 있는데 이게 정직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창업주이신 그 선대 고 양지호 회장님께서 새겨놓은 문구인데 그 정직을 기반으로 저희가 사실 3가지 핵심 가치를 인지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이 저희 핵심 가치고 두 번째가 요즘 유행하는 그 그릿이라는 영어 단어이긴 한데 뭐 불굴의 투지나 그 끊임없는 그 끈기와 그 열정을 함축한 단어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릿, 마지막으로 이타심이라는 이 3가지 가치를 저희가 항상 강조하고 사람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나 자신의 만족보다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혹은 이 사회에 어떠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얼마나 이 사회를 개선하는데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까, 초점을 나 자신이 아닌 좀 더 이타적인 생각으로 좀 더 큰 시야를 가진 그런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우리 회사 정원도 다 이게 옛날에 저희 선치기에서 요만한 나무 심은 게 지금 다 이렇게 큰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그런데 이게 연해서 지금 60년이 아니라 앞으로 또 100년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유럽에 150년, 200년 되는 그런 회사로 남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부친이 유언을 남긴 세계에서 제일 발업을 잘 만드는 그런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60년의 역사를 넘어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기업. 기술에 장인 정신을 더한 대한민국 밸브 산업의 살아있는 역사로 더욱더 성장, 발전하길 기대해본다.
뭐 예. 할 말 다 해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이렇게 뭐 회사 내용 아니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우리 412 윤 회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막 첨단 기술 또 뭐 제조 이러면 우리 일상생활하고 좀 거리가 멀다 생각을 했는데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더라고요. 저도 그 제가 좀 부엌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집에 가면. 그래서 싱크대 밑에 막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하는데 네. 싱크대 밑에 가 보니까 아까 그 시스템 아예 분배기 분배기가 있죠. 네. 예. 그런 뭐 우리 아파트에 쓴 거는 그 삼양 발브의 고급 제품은 아니고 좀 덜 고급인 것 같은데 아, 삼양 거를 네. 썼어야 되는데 참 그런 게 우리 일상생활 안에 네. 다 접하고 있고 보니까 그런 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 왜 우리 예전에 저도 그냥 보통 일반 주택에서 가스보일러 이렇게 하고 막 더운 물 뜨거운 물 네.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다가 그냥 차가운 물 나오고 또 돌리면 또 뜨거워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다 밸브가 해주는 거죠. 네네네. 정밀하게 제어를 할 수 있고, 우리 사실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실별로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배기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어느 메이커나 다 만드는데, 그때 최초였다. 네, 저희가 최초였고, 사실 지금 뭐 소개해드린 여러 제품 중에서도 최초인 제품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네. 보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최초보다고 바로 뒤따라하는 사람들 맞아요. 돈을 많이 벌더라고. 네. 최초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그 영상 보면서 딱 생각난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뭐냐면 그 물과 난방 얘기를 했잖아요. 아, 예.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예전에 그 수업을 영국 가서 좀 있었을 아, 때 예. 영어가 딸려서 내가 수업은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수업 들었던 것 중에 제가 사회학 과목을 좀 이렇게 들어가서 들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목회 사회학 그래가지고 그 학부에 사회학 과목을 가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듣는데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통계 사망률. 사망률이 우리나라 우리 세계 그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획기적인 의료의 발전은 항생제, 페니실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통계를 보여주는데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전에 벌써 사망률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페니실린하고 사망률이 떨어진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러면 사망률이 떨어진 원인이 뭐냐? 난방과 깨끗한 물과 난방.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국 같은 데서도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는 의료 쪽에서 제기를 했는데 해결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그 난방과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국민 보건이 예, 증진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주택 보급을 그래서 이제 공공주택을 좀 많이 하는 거거든요. 진짜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진짜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사실 겨울철에 우리가 되게 요즘이야 어디나 가면 난방이 되지만 실제로 저희 제품 이제 납품한 곳 외에도 저희가 이제 서비스 같은 걸 많이 하는데 한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세대들이 가끔 생겨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뭐 어디 호텔에 며칠 묵고 있든지 뭐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 난방이 무너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겨울에는.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고 말씀하신 것 같이 위생 배관을 통해서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받아야 이런 도시형 생활이 가능한 거거든요. 아파트 같이 몇 층 위에 우리가 사실 뭐 생수가 그러니까 수도가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요즘 20층 50층에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맨날 물 길러 막 1층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문화에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수도와 저는 그래서 아까 그 홍보할 때 우리 양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걸 딱 들으면서 그때 수업 때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좀 신기했거든요. 건강의 문제, 우리의 의료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거를 의학에서 찾지를 않고 삶의 환경에서 찾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유럽식 사고라는 거예요. 미국 같았으면 계속 약 개발하고 뭐 개인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개인의 그 열심히 책임지고 네 몸 관리 네가 해라 이제 이건데 이제 유럽 쪽 사고 방식은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좀 공공 분야가 이제 개입을 해나가면서 난방과 그 물을 해놓으니까 근데 지금 그 난방과 물의 핵심적인 일을 우리 삼양발브가 그걸 제어하는 60년 전부터. 60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오늘 그래서 그 회사 우리 뭐 내용은 다 얘기가 됐지만 한번 저도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삼양
밸브 말고 삼양 발부를 제가 예.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 한번 요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건 우리 아까 대기 화면 하는 발부. 아, 예. 예. 이제 원래 표준어가 밸브예요. 이런 수도꼭지나 이런 걸 밸브로 명칭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표준어가 생기기 전에 회사명이 만들어졌어서 당시 이제 일본어로 이제 발부라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아까 방송에 잠깐 나왔지만 그 묘비에 발부라고 적어놓은 것도 저희 선대 저희 할아버님 되시는 근데 그건 초대 뭐 회장님 외래어 이렇게 표기니까 하시고. 외래어 네. 표기 방식을 저도 또 영국에 있을 때는 무조건이 아니죠. 우리 네. 교회가 굳이 맨체스터 안 하고 한글로 만체스터.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맨체스터를 네. 만체스터라고 부르는 사람들. 어, 근데 지금 바꿨더라고요, 맨체스터를. 한글을. 그래서 저는 만체스터가 좋은데. 그래서 네. 발부가 좋아요. 아, 네. 그래서 옛날 사진들 뭐 이렇게 네. 사실 이렇게 동영상 준비하실지 모르고 그냥 옛날 네. 사진들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창업주이자 저희 할아버님 되시는 장로님이시라고. 예,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네. 지금 사실 목사님이 저희 회사에 오셔서 이제 저 예배를 해주시는데 인도해 주시는데 그 예배당을 사실 저희 회사 건물에 5층에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미 그 선친 할아버님께서 만들어 놓은 예배당에 저희가 아직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사실 우리 양 대표님이 이제 다시 복원을 한 거거든요, 복원을. 5년인가? 6년인가 벌써 이렇게 됐던데, 네. 그 시무식을 하면서 한번 예배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러면서, 네. 153 나오시면서 예. 그랬는데 저는 가서 좀 감동이 된 게 뭐냐면, 그 아버님, 양 회장님, 네. 물론 교회를 다니시긴 다니시지만, 이렇게 그러신데, 근데 그 양 회장님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아들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본인의 선친께서 하셨던 거를 본인이 좀 신앙을 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약간 부채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는 아버님에 대한 존경이 있어야 그걸 부채로 생각을 하지. 젊은 신앙인의 가문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는 수단으로 교회 안 나가는 걸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 교회 안 나가는 걸로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양 회장님이 아유 내가 이제 이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걸 너무 좋아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 창업하신 양 장로님을 존경하셨구나. 물론 그 밑에서 일하시느라고 힘드셨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공장 모습, 이게, 딜레이가 좀 있네요. 예, 지금 이제 현재의 공장 모습이고요. 맛있습니다. 옛날 공장에 그대로 표면만 좀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전시회. 네, 이거는 이제 전시회 사진이에요. 저희가 국외에도 이제 이런 전시회가 있으면 꾸준히 참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이제 2020년이 60주년 되는 해라 코로나 사태로 이제 크게 이제 행사를 못 하고요. 임원들만 지금 보시는 게 저희 예배당이에요. 예. 최근에 제가 좀 인테리어를 레노베이션을 해서 이런 모습인데,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떡 나누고, 예배 드렸던 장면이고, 이 사진은요, 예배 드린 사진이 아니고, 저희 그 대리점 간담회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가 좀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담회 할 때 저 예배당을 장소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예, 조금 좀,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sovereign하게, 이제 좀 정숙하고, 이제 좀, 위험성 있게 이런 진행을 할 수 있게 거짓 없게 좀 토론을 할 수 있게 저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회사에서 요즘은 잘 못하고 있는데 과거에 좀 봉사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노인정 가서 이제 저희 직원들 물론 전부는 아니고 희망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그때 뭐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전 직원 다 같이 해서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진 보면서 양 대표님이 저렇게 손 올리면 요새 신고당하는데 막 봤더니
사모님이시죠? 아, 네네네. 그때 같이 갔던 사진이고요. 요새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뭐. 예. 사실 이런 아이디어도 다 저희 아내가 하나님께서. 많이, 그죠, 하나님. 왜 하나님이냐면요, 이 카톡방에 누구누구 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희 집사람이 항상 카톡방에 등장하는 등장하는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아, 하나님이다. 이거 보시는 분들 또 앞으로 유튜브로 보실 분들을 아주 뒤로 넘어가시겠어요. 이거 다 그런. 아, 이건 또, 예, 연탄 나르기. 겨울에는 연탄 나르기. 예. 예, 이제 봄에는 이렇게 다른 봉사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 체육회 예. 한 장면인데, 여기가 저희 이제 제2공장 부지예요. 음. 잔디밭이 이렇게 넓게 있는데, 여기 사실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요. 지금 아직 공장을 못 짓고, 그냥 잔디밭으로, 예,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잔디밭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그럼 저희도 여기 가서 뭐 좀 뛰어도 되겠네요. 아, 예, 예. 뭐, 야유하실 어디 일 있으면 부천인가요, 말씀하시- 여기도? 예, 부천에 예. 있습니다. 등반대 하시는. 아, 예, 예. 등반, 저희, 특히나 저희 아버님, 선대 저 회장님이 등산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건 거의 반강제적으로. 회사에 들어가면 뭐 다 그 등산하시는 예, 사진이에요? 등산한 사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여기 양 회장님 나오셨는데. 예. 이게 그 멋지시더라고요, 스타일이. 박물관에서, 저희 이제 밸브 박물관이라는 조그만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일들 소개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찬양? 아이고. 교회에서? 아, 예, 예. 그래서 뭐, 일 얘기는 이렇고, 제가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모든 걸 다 그냥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막 뭐가 나오는데. 그래서 뭐, 목사님이 이제 그럼 뭐 신앙적으로 좀 한 사진을 좀 공유를 하자 했는데, 교회에서 한 거는 누가 사진을 안 찍어주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뭐 하면은, 뭐 직원분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사진 같은 걸 찍어주는데, 교회에서는 제가 찍힌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있었으면 열심히 예, 찍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예배 때 이제 찬양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 거라 이제 마스크 네. 쓰고 있고, 저 옆에 저희 집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즐기는 취미가, 사람들이 가끔 물어볼 때, 양 대표 취미가 뭡니까? 하면은, 취미라기보다 이제 그렇게 찬양에 많은 시간을 쏟고요. 겨울이 되면 저희 아내하고 같이 스노보드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 탑니다. 지금 사진은 캐나다의 그 위슬러라고 하는 스키장에서 찍은 건데, 예, 제 스노보드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 아내 아니, 근데 권유를 해서 시작하게 됐고. 잠깐 우리 사진을 좀 내려놓고 사모님이 굉장히 이게 적극적이신가 봐요. 막 뭐 하자고 그러고 뭐 연탄도 나르는 것도 하자고 그러고 뭐 이렇게 예.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역시 그 하나님 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면 예. 뭔가 되는데 근데 아까도 보면 그 우리 양 대표님이 그 뭐 영어를 잠깐 쓰시는 것도 벌써 조금 그렇고 아까 그 인재상 할 때도 뭐 그릿 뭐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시는데 영어를 잘 하시나 보죠? 예. 뭐 그쪽 세계를 제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제 다 가신 건 아니고 저희 이제 모친하고 제 모친이 이제 유학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1세대 기록이 예, 그래서 양 회장님이 그냥 모친하고 저하고 제 동생하고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고 제 아버님은 진짜 말 그대로 1세대 기러기 생활을 하셔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88년하고 89년 그 사이에 미국 가서 제 생활 기반은 사실 그래서 다 미국 쪽에서 이제 그럼 미국에서 그때 중학교 때부터 해서 한 얼마나 계셨던 거죠? 2009년까지니까 한 20년 정도. 2009년까지. 네. 20년. 그럼 거기서 공부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예, 직장도 하고 이제 대학교 때 우리 아내를 미국에서 만났고. 아내도 사실 저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서로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좀 정서가 확 통했겠어요.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막 이러면서. 제가 건축가를 다 나왔는데요. 이제 유일하게 저희 학년에 또 다른 한국인 학생이 건축가 학생이 여기. 근데 외국에서 건축을 공부하시고 뭐 거기에 관련된 라이센스도 다 있으시고 그런 거잖아요. 네. 뭐 영국하고 미국은 좀 다르겠지만 영국에서 보니까 그 건축학과가 공부하는 기간도 길고 그 라이센스 이것도 굉장히 어렵던데요. 공부기간은 미국 같은 경우는 5년이고요. 한국도 요즘은 건축학과는 5년인 것 같아요. 한국도 많이 들은. 기본 학과 코스가 5년이고
건축사 이제 면허를 취득하려면은 시험을 그 7가지를 봐야 돼요. 예. 네. 이게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고 최소 하나 보고 2달 후에 또 하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모든 게 다 순조롭게 7과목을 다 합격하면은 1년이 조금 넘어가요. 예. 이 라이센스를 취득하려면. 근데 시험 보는 자격도 그냥 이게 라이센스 이제 득점제가 있어가지고 학교를 예를 들어서 100점이란 포인트가 필요하면 학교를 다니면 그 중에 한 30점을 채울 수 있어요. 예. 나머지 70점은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했다, 저 일을 했다, 이거를 NCALB라 그래가지고 미국 내셔널 그 라이센싱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매년 리포트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걸 했다, 저걸 했다. 그래서 보통 학교 졸업하고 빠른 분들은 이제 한 3년 정도 일을 하면은 그 요구 조건들을 다 채우고요. 근데 보통 그 요구 조건이 이것저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한 뭐 5년 정도면은 이제 이런 요건들을 채워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치시고. 근데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도 그럼 같은 과였으면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요즘은 이제 그렇진 않겠지만, 여학생들이 공대에 들어가면 화장실을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여학생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미국은 건축 공부하는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꽤 있었죠.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이 좀 많은 과. 다른 과에 네, 비해서. 뭐 그래픽 디자인은 여자분들이 좀 많으시고 일러스트레이션 쪽도 좀 여자분들이 많으시고 건축이랑 산업 디자인 이쪽은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으시고. 두 분이 커플로 이렇게 또 제가 보니까 그 공부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그때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시험이 많으면 기도가 잘 되고. 솔직히 저는 대학교 때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랬어요? 예,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학생회장도 하고 되게 신실하게 다니다가 대학교 가가지고 뭔가 처음 맛보는 자유 때문에 두 분이 보니까 데이트 하시느라 교회를 못 가셨구나. 예? 아니 사실은 이제 대학교 우리 한 3학년 때부터 사귀었나요? 네, 그때부터 사실 교회를 다시 갔죠. 다시 교회로 이분이 저를 역시 하나님이시네. 끌어당겼죠. 그래서 1, 2학년 때 좀 방황을 하다가 3학년 때 다시. 되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공부의 과정이, 물론 요새 이제 한국도 대학생 때 취업 때문에 사실은 뭐 학문적인 것보다 취업 때문에들 열심히 학점 관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뭐 제가 지금 내 나이가 얼마 안 돼가지고 옛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때 대학을 좀 재밌게 이렇게 다녔잖아요. 근데 그 영국 같은 데 가서 학위 과정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때 진짜 자기가 한국에서는 공부하면 전혀 뒤처지지 않고 뭔가 했으면 다 결과가 나왔는데 막 박사학위 하고 논문 쓰는데 그냥 그거는 그때 뭐 외우고 베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그 절벽에 부딪히고 그때들 교회들 나오시더라고요. 그때들. 그래서 그때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면 인문학 쪽보다 이공계열 쪽이 예술을 잘 믿어요. 그냥 딱 부러지는 게 있더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난 막 그 건축사 과정이 하도 시험이 어려우니까 그때 이제 안 풀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셔요. 그러시죠.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공부한 거하고 지금 이제 밸브하고는 어찌 보면 좀 다른. 좀 다르기도 한데 사실 같은 게 건물을 보통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면은 이제 건축적인 디자인 외에도 사실 알기 모르게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를 또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사실 이제 건축가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런 기계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분들을 컨설턴트를 고용을 해서 자기 건물 안에 그거를 설계도에 같이 집어넣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전혀 생소하진 않아요. 예전에 건축물을 설계를 할 때 특히 제가 다녔던 회사들이 이제 A&E 펌이라고 해서 한국에는 별로 없는데 Architecture and Engineering을 같이 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은 그런 엔지니어 분들이 저희 팀에 합류해가지고 되게 전 좀 이게 되게 별로 안 좋아했던 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방을 이렇게 설계를 하고 싶다 근데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거기 밸브랑 뭐 예를 들어서 에어덕트 같은 게 들어가서 벽을 사실 이만큼 내야 된다. 디자인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기계를 어커모데이트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협력하면서 해가지고 기계적인 요소를 저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잖아요. 알고 있어서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회사에 와서 이렇게 아주 막 음, 생소하진 않았는데. 이 삼양 밸브의 미래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전문 네. 경영인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인 예. 여러 가지 지식이 함께 돼 있고 같이 공부하셨다는데 혹시 저도 그 목사들이 신학 공부한 분들 그 사모님으로 조금 거부하거든요. 전도사님들이 뭐 이런 분 하셨던 분들은 자꾸 막 이렇게 목사님 하는데 뭐 이렇게 너무 잘 아니까. 예. 그리고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다들 목회 전문가들이잖아요, 집안에. 네. 그러니까 넌 집안 사람들 모이면 막 싫은 거예요. 자꾸 이게 이거 너무 상세하게 그렇겠네요. 들어오니까 네. 모르면 그냥 잘 지내냐 뭐 네. 이러고 끝날 텐데 그냥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뭐 힘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어떻게 얘기들을 하나요? 회사에 대한 이야기나 또 전문 기술적인 부분이나. 근데 아버님도 밸브를 평생을 하셨고 와서 이 사람도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하면서 옆에서 보면 물론 이제 제가 전공한 분야로 조금은 이해를 하지만 또 훨씬 더 전문적인 분야. 그 유량을 컨트롤하고 하는 이 자체 하나로 보면 정말 말씀하시는 거나 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나 들어보면 아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이상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싶을 정도의 그런 지식과 노하우가 쌓여 계신 혹시 제가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버님도 지금 이제 좀 물러나시긴 하셨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열심히 하셨고 진짜 바닥부터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양 대표님도 하시고 그러니까 두 전문가들 사이에서 불꽃 튀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사모님께서 뭐 역할을 뭐 혹시 그런 경우는 없나요? 집에서? 아니 어떤 지회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아버님 이제 회사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집에서는 회사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냥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또 그 얘기하고 그러면 열받고. 그러니까 사실 아까 목사님 아버님 얘기하셨듯이 저도 저희 아버님하고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게 너무 이제 잘 주말에 봐요. 그래서 식사라도 같이 하자 해서 만나면은 뭐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회사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뭐 이 사람 뭐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뭐 제품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 얘기가 나오면은 내가 지금 주말인데 일을 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그런 스트레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집에 와가지고 이걸 사실 이제 아내한테 예전에 막 달달 볶듯이 회사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저런 일이 있었다 막 얘기를 풀어왔는데 사실 제 아내가 참 존경스럽고 참 좋은 게 그런 걸 다 신앙적으로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솔루션을 A로 하냐 B로 하냐 이 사람이 지금 뭐 일을 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말씀에 접목을 해가지고 특히 최근에는 되게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해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되고 있어요. 사모님을 존경하시네요. 네, 신앙적으로 너무 성숙해 있어서 제가 요즘 카톡방에 그 기도 내용 올리잖아요. 그것도 사실 재작년 정도부터 제가 그런 아침 묵상을 좀 심도 있게 하게 된 것도 제가 늘 아침에 눈을 떠보면 이 사람이 이제 침대 옆에 없어요. 어디 갔어 하면 저 침대 밑에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처음에는 어디 아픈가 했는데 항상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계시는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릴 때 반주자가 없어서 제가 이제 힘들어 제가 그냥 목소리로 인도하고 또 어떤 직원분이 이제 연습해서 하시다가 아마 이직을 하셨나? 근데 하여튼 그분들이 처음 배워서 막 하시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사모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반주를 좀 돕겠다고. 그래서 저는 완전히 뭐 전공이시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배워서 하시는 거더라고요. 배워서. 저는 그래서 막 그 은혜도 되면서 물론 아주 숙달된 피아니스트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도전적이시군요. 오히려 진짜 힘을 많이 되게 진취적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만 해도 지금 제가 지금 회장님들한테 다 사정들이 있었는데 뭐 사정이 있으셨겠죠. 이렇게 딱 오셨다는 게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집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나도 몰랐는데 내가 그런 역할을 했나?
혹시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근데 아버님은 뭐 이렇게 하시면 아무것도 막을 수는 없어요. 아버님 말씀이 하시면? 이제 그 어. 하나의 그 어떤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 네. 그냥 들어야 돼요. 어. 근데 제가 뭐 거기서 역할을 한다고 어렵죠. 들어드려야죠. 그냥. 그래도 또 아버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얘기할 땐 그래도 또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얘기를 하면 네. 네. 예, 그런 거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간 두 번 정도 용기 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을 좀 지지를 해주시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서포트를 해주시면 네. 많이 부족해도 아마 더 잘 할 수 있지 예. 않겠느냐고 되게 어렵게 한 번 말씀을 아마 드린 지금 적은 제가 추측컨대 사모님 기억은 한두 번인데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됐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나? 예. 예. 본인의 기억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말씀드린 거는 한두 네. 번이겠지만 이제 이러저런 방법으로 음. 남편을 돕는 발언을 아버님께 이렇게 좀 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좀 되네요. 제가 있으면 좀 덜 하시죠. 아무래도. 아니 근데 제가 그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서 조금 그 사진을 좀 더 공유하고 싶은데 진짜 약간 놀란 게 있어요. 뭘 놀랬냐? 요거 뭐 스키 탄 사진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내 자매, 아, 내 형제 자매, 누가 엄마 아빠인지 나 잘 모르겠어 사실 이 사진을 보고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고 누가 아이들이고 이게 다 진짜 너무 이 모습들이 포토샵을 너무 잘 해주셨어요. 포토샵 30년을 지워버리잖아. 포토샵의 효과인가? 네. 이 가족 소개 좀 한번 해줘 보시죠 그러면. 예, 좀 뭐 보시는 것 같이 저희 부부하고요. 음. 지금 오렌지색 이분 애가 저희 작은 아들이고요. 지금 현재 고1이죠. 한국으로 치면. 그리고 딸이 지금 고3이에요. 예, 빨간 옷 입은 아이가 저희 딸이고요. 그래서 고3, 고1 지금 첫째가 딸, 둘째가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아들도 혹시 가업 승계에 대한 뭐 생각이 지금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어떻게 뭐 부모의 희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는 그냥 철저히 아들에게 본인에게 맡긴다. 네, 또 아들이 원하면은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벌써 3대째인데 사실 뭐 이런 거 뭐 말씀드린 것도 좀 하지만 이게 가업을 잇는다는 게 진짜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존재하는 법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좀 상속 같은 거를 이제 일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조금 했는데 굉장히 많은 세금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참 제 때까지 이게 과연 다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정도로 좀 어렵고 만약에 되더라도 제 다음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 나오니까 우리 성수지의 뭐 지금은 안 들어오셨지만 나중에 유튜브로 보실 것 같은데 이제 이성봉 교수님께서 그런 아티클을 좀 많이 쓰시거든요. 서울여대 교수님이신데 그 유럽의 그 기업 가업을 이어가는 기업들 얘기하고 근데 그분도 그 문제 제기를 좀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현재 그 상속 증여 여기에 관계된 세율 이제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법인세나 여러 가지 세가 투명해지는 만큼 그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가업 승계가 아마 가능해지지 지금처럼.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 사회단체나 논의하는데 가보면 그게 조금 충돌을 해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세금에 있어서 불투명한 영역이 있으니까 이제 상속 증여 쪽으로 많이 이제 해나간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양쪽이 다 병행이 돼서 투명해지면서 이제 그 부분도 줄어져야 되는데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군요. 근데 실제로 뭐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증여받은 주식이 일부 있어요. 근데 조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금이 저한테 이제 부과가 됐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받은 그 주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이익이라는 게 이제 해마다 이제 정산이 끝나고 나면 배당을 받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 배당, 순수하게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배당금을 가지고 이 세금을 갚으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20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받았을 때가 45인데 20년 동안 제가 그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을 꼬박 다 세금으로 20년 동안 다 내고 나면은 그 세금이 다 갚아지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면 제가 65살이면은 저도 벌써 이제 다음 다음 사람한테 물려줘야 될 때가 되니까 이거 뭐냐 정말로 그냥 청지기 같이 이거 딱 가지고 그대로 잘 보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이게 주가가 또 예를 들어서 떨어지게 되면은 배당은 많이 못 받지만은 세금은 그대로 예전에 받았던 참 이렇게 했던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저는 감사하네요.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돼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상속 같은 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아들이 가능하면은 새로운 사업을 한다 하면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싶지. 본인이 다시 스타팅을 하는. 이게 대를 잇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효과는 있겠네요. 스타팅을 자꾸 촉진시켜주는. 지금 이제 오늘 사모님도 같이 나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눠주시고 그러는데 굉장히 오히려 사모님이 가정주부로서의 얘기보다 오히려 지금 더 같이 막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더 익숙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살림 사는 거 하고 바깥일하고 어느 쪽이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재미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공부를 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늘 되게 있었고 그런 걸 마치 해야 사회에 있는 어떤 일부의 존재감의 역할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한 5년간은 집에서 많이 보내면서 되게 이렇게 작은 거에 감사하는 걸 처음.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청소하는 거랑 집안 식구들 밥 차리는 거는 빨리 때워야 할 일이었다면 이것도 되게 하나님이 주신 되게 중요한 사명이라고 느끼고 한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운 부분도 있어서 왜냐면 이제 큰 일을 하고 바깥에서 일을 하고 뭐 돈을 벌고 이러면 어떻든 남이든 저한테는 어떤 인정받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내가 내 스스로한테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되게 정직하게 그 시간과 이 마음을 여기에 오롯이 편안하게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게 약간 기적 같아요. 저도 지금 들으면서 좀 이 얘기하는 게 유튜브 나갈 땐 서로 우리 좀 빼놔야 될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에 대한 얘기나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얘기도 여기서만 하고 유튜브 나갈 땐 내가 좀 잘라야 되겠다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 여성으로서의 일, 지금 이제 여성, 남성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사실 좀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됐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기능으로 인해서 다른 역할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을 안 해준 거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육아나 하다못해 청소 이런 또 집안 관리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전문 경영인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항상 아까 나 사회에서 활동하고 내가 공부한 분야로 활동하는 부분은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집안에서 일하는 부분은 그거보다 항상 누구든지 같이 나눠서 하면 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여성분들한테 욕먹을 얘기지만 남편들한테 왜 집안일 안 도와주냐 막 이런 컴플레인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집안일에 대한 전문성 자체를 자꾸 낮추는 거. 죄송합니다. 많은 여성들의 지금 질타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핑계가 아니라 이 가정을 경영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해주고 함께 나가면 이 부분도 저는 이 가정에서의 역할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겨진 이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좀 얘기 들으면서 좀 그리고
예전에 그 제 마음가짐이랑 지금의 마음가짐을 누가 가장 실제로 이득을 얻는 것 같냐면 자녀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말로 이건 중요한 거야, 뭐 아이를 키우는 건 중요한 거야, 엄마의 자리를 지키는 건 중요한 거야, 아무리 말로 해도 내가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그거에 뭔가 불만이 보이면 애들은 바로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진 것 같아요.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아유, 감사하네요. 근데 참 아까 제 회사 여러 가지 내용도 소개돼 있고 그래서 그냥 60주년 그 영상을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설명을 그냥 그걸로 대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 양 대표님이 하도 우리 1시간 동안 너무 뭐 이거 어떻게 채우냐 뭐 이래가지고 안심시켜드리느라고 10몇 분을 그걸로 쫙 뺐는데 너무 아쉽네. 차라리 그걸 빼고 얘기를 지금 1시간 다 됐는데 지금 뭐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은 분위기. 그러네요. 지금 벌써 금방 가네요. 아니 미국이 살아온 게 보니까 지금 예. 이렇게 대강 계산해 보니까 미국 절반, 한국 절반인데 네. 사실 이런 부분, 이 문화적인 이 충격이라고 그럴까? 이제 이런 데서 오는 바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한국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서 도움받았던 책 중에 한국 이름이 문화적 문법이라고 하는 거 정수복 씨가 쓴 책인데, 그분이 연대 사회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책을 어디서 썼냐면 프랑스에서 썼어요. 왜냐면 한국에 대한 책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한국 안에서는 잘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공부한 것도 연관이 있지만 프랑스에 가서 더 추가적인 연구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한국인은 이런 문화적 문법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책이었는데, 저 밖에서 한 20여 년을 생활을 하고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양 대표님 다 들어와 보면 한국의 모습들이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서로 비교한 뭐 수준을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뭐 시간이 다 이제 약속한 시간들이 돼서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지금은 이제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왜 이러지? 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좀 느꼈던 좀 충격? 뭐 그런 거 뭐가 있나요? 글쎄요,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이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요. 네. 한국의 모습이 딱 우리 강남의 거리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강남의 거리?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대로변을 보시면은 대로가 아주 정리도 잘 돼 있고 회사들 아주 거대한 건물들이 있는데 한 겹만 들어가면은 안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작은 건물들이 어물쩌물 몇 개 있고 막 길 찾기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대로에서 보면은 모든 게 다 번듯하고 이렇게 큰 건물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이 딱 그런 것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렇게 좀 많이 오분사열돼 있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고, 저도 사실 이제 직장 생활 자체를 저도 이제 미국에서 거의 근 10년 정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를 들어왔어요. 그때 갔을 때 느낌이, 사실 이거 방송하기 전에 여기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뭐 영국도 그런다면서요. 이게 미국 사람들은 일할 땐 일이고 이제 개인 시간은 개인 시간, 그게 철저해요. 그래서 그걸로 한국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은 뭐 일을 되게 조금 한다, 일할 때만 하고 나머지는 다 개인 시간으로 생각한다는데, 이걸 바꿔 얘기하면은 일할 땐 정말 일밖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회사 시간이다 하면 그 시간 내에 뭐 잠시라도 쉬지를 않아요. 그 시간을 풀로 점심시간 1시간 빼고 8시간을 계속 막 일에만 몰두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한국에 가서 보면 그와 동시에서 이제 책임감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프로페셔널리즘도 굉장히 강하고. 근데 제가 한국에서 봤던, 뭐 다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냥 일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 사실 우리 CBMC에도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일이라는 게 미션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소임받은 우리의 그 보케이션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우리의 그
해야 되는 우리 미션인데, 뭐 미국 사람들은 뭐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런 의식이 이런 사회적인 전반 프로페셔널리즘이 그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은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거의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을 많이 봤고,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비율적으로 그런 분들 많이 봤고, 한국에서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비율적으로 조금 낮은 건 없어요. 어쨌든 그 문화에서 왔을 때 첫 물론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좋아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응됐을 수도 있고 네. 어쨌든 못 느끼지만, 그래서 제가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 느꼈던 그 의식을 한번 여쭤본 건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네. 막 한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으네요. 우리 어떻게 사모님도 한번 딱 거의 비슷한 문화적인 이 차이를 경험했을 텐데, 예전에 딱 한국에 돌아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제가 그 길거리 얘기를 이 사람한테 했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서도 큰 데로에선 지키는데 뒤에선 안 지켜도 돼. 이게 마치 질서인 양. 그게 되게 희한했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다 지키면 지키는 거고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건데, 어디에선 꼭 지켜야 되고 어디에선 안 지켜도 되는 게 당연한, 그게 묘하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뒤에서는 그런 말 하는 게 당연하고, 어떤 것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게 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라는 건 암묵적으로는 또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경계를 구별하기 전까지는 어느 장단에 맞춰서 해야 될지가, 그러니까 큰 거리에서 유턴을 하면 당장 잡히고 딱 찍히고, 뒷거리에서 유턴 안 하면 막 혼나는 거예요. 너 거기서 차 빨리 안 빼고 뭐 하냐. 그런 게 되게 교묘하게 짜집혀져 있는 사회라는 생각을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쭉 살아오는 사람들은 사실 너무 못 당연스럽게. 보는 아주 자연스러움인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 기독경영 저스트 ABC 할 때 그 신뢰의 원리, 그 사람들이 저희가 CBMC 안에서도 뭐 우리가 약한 게 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약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것도 신뢰고 제일 약한 것도 신뢰인데, 그 신뢰의 요소에 보면 우리가 진실성, 그 다음에 투명성, 일관성,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들이 보면 진짜 거짓 없이 어느 곳에서나 진실을 얘기해야 되고, 이게 투명해야 되고, 또 뭔가 일관적으로 쭉, 일관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한다는 일관성도 있지만 겉과 속이 일치하는 일관성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얘기하신 게 우리 그 신뢰의 경영, 그 부분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마 딱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그런 부분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CBMC 회원들 모여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신뢰, 뭐가 제일 어렵냐 신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랑 거의 지금 일치한다. 그래서 앞으로 참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것 같고, 참 아니 지금 하여튼 마무리할 때 뭐 본론을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마지막은 같이 제가 좀 기도하고 끝나는데, 혹시 요즘 이제 기도 제목 뭐 꼭 같이 우리가 뭐 늘 공유하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뭐 장기적인 거라기보다도 좀 단기적으로라도 가정이나 뭐 일터나 좀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실까요? 뭐 일터는 꾸준히 참, 사실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 회사도 조금씩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걸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요, 저희 회사가 이제 목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구 비율상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뭐 저희 절반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절반의 절반이 크리스찬이고, 절반의 또 절반 정도가 뭐 개신교로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뭐 적어도 한 100명 중에 20명 정도는 기독교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회사가 이제 1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있는데, 믿는 분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5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보고 전도하라는 미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잘 우선 우리 조직부터 잘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말씀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좀 삼고 싶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또 같이 함께 공유하고 새로 이제 계획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가운데 제가 또 은근히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만능맨이라고 이제 좀 거기 찾아가서 이제 서비스해주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것도 복음화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 회사 사람들 아무도 얘기는 안 했지만 내심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그런 거에서 좀 기도하고 싶고 가정적으로는 저희 아내 또 이렇게 너무나 많은 걸 좀 희생한 것 같아요.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사모님도 기도 제목도 더 보태실 거 있으시? 네, 이제 저는 아무래도 남편 사업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늘 기도하는 제목이고 가정 안에 진짜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 길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두 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나눌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한번 마지막에 가서 이것도 다시 2부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더 특별히 이렇게 사모님 같이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고, 또 찬양으로 함께 시작해서. 오늘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 뭐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많이 없지만 또 나중에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 유튜브는 조금 지금 얘기한 것보다 좀 줄여서 조금 빼놔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같이 늘 153 섬기시는데 잘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까지 책임져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53주에 양경삼 회장님 또 우리 김하나 사모님 이렇게 함께 자리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삶을 살아오며 이러저런 이야기들 또 현재 하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 정말 그 기업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세워주셔서 이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 기업을 통하여 또 그 가정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60여 년 전에 세워진 그 기업인데 하나님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100년, 200년 정말 이 땅에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정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되도록 해주시고 또 이 섬기시는 교회와 또 해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가정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소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셨는데 그 많은 내용 속에 담겨있는 깊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아십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이 여파가 이 기업의 환경 속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과정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양비 대표님 구상하는 또 연계된 새로운 아이템들도 잘 활성화되어 정말 기업이 번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이 방송을 보고 이 과정 속에 함께 교제하며 동참하는 우리 CBMC 모든 회원님들, 대표님들 한 분 한 분의 일터와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칠 때는 매정하게 그냥 딱 네. 과감히 끊겠습니다.